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오십견주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우리 몸의 자가치료 기전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0견이 있다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음이나 과로를 피한다.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술 드셔본 적 있나요? 그러면 어떻던가요? 더욱더 나빠지죠. 그래서 50견이 있다면 한두 잔의 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로. 자, 우리 정상적인 몸도 무리하게 야근을 하거나 무겁거나 힘쓰는 막 장시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뻑적지근하죠. 그럼 50견 환자도 마찬가지세요. 50견으로 팔이 굳어있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더욱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50견이 있다면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픈 동작을 확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환자 중에서 일부는 자꾸 안 되는 동작 자꾸 확인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잘 올라가시던가요? 아니요. 더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오히려 2차적인 손상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동작을 무리하게 확인하는 것은 권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기보다는 기상 후 2-3시간 정도 지나서 한다. 자, 50견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더 아프고 팔이 더 굳어 있어서 어제만큼 안 올라간다. 이런 불편이 돼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무리하게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라든가 관제에 무리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기보다는 일어나서 2-3시간 정도 지나서 우리 몸의 관절이나 근육도 준비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칭은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좋다. 스트레칭을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한다고 할게요. 그럴 때 하루 중에 어느 특정 시간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1시간 하는 분이라면 20분씩 쪼개서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굳어있는 관절을 어느 1시간에 집중적으로 풀어주기보다는 나누어서 자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관절 및 근육의 회복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픈 팔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팔 위주로 생활하게 되면 건강한 팔마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픈 팔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사용하되 무겁거나 힘쓴 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50견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환자 중에 일부는 오른팔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왼팔 위주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왼팔도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50견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오게 되면 다른 쪽 어깨도 50견이 올 확률이 3-4년 안에 30-40% 정도는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팔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보다는 팔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쓰시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겁거나 힘쓴 일은 조심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50견이 있다고 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면 건강한 팔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쓸 일이면 다 쓰시는데 무겁거나 힘쓰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자가치료나 자가운동은 피해야 한다. 50견에 어떤 치료가 좋다고 하더라. 50견에 어떤 운동이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50견을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분의 적절한 치료와 운동치료를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50견은 운동으로 치료하면 된다는 잘못된 상식은 금물. 50견이 운동만으로 치료되던가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비수술, 보존치료 같은 것이 들어가면서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이라든가 추나 등이 복합적으로 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게 바로 50견입니다.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라고 하면서 운동으로 치료된다라, 이런 잘못된 오해를 맹신하고서 따라하게 되면 더 많은 치료기관과 더 많은 치료를 해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분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운동, 수기치료, 추나 등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
옷을 입을 때는 아픈 팔이 먼저 들어가고 옷을 벗을 때는 아픈 팔이 나중에 나온다. 이거는 오십견을 알아본 분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옷을 입을 때는 아픈 팔이 먼저 들어가고 옷을 벗을 때는 아픈 팔이 나중에 나와야 가장 효과적으로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아픈 어깨로 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른 어깨 오십견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 상태에 오른 어깨로 자면 어떻게 될까? 더욱더 아파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만, 특히 오른쪽으로만 자는 분인데 오른쪽에 오십견 올 때가 문제가 되세요. 이럴 때는 천장 보고 주무시는 게 좋지만, 근데 갑자기 한쪽으로 주무시던 분이 천장 보고 주무면 또 잠이 안 오세요. 이럴 때는 견우가 되고 보통 일단은 처음에는 한쪽으로 아픈 어깨로 자시다가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때, 또는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천장 보고 주무시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왼쪽 어깨라도 주무시라고 해요. 왜? 아픈 어깨가 더욱더 늘리면 그 관절 쪽에 압력을 받으면서 통증이 역치가 낮아질 수도 있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어깨로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통증, 어깨 통증, 팔 통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십견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그럼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환자분들도 오십견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따를 때 치료 기간 및 예후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십견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